안녕하세요. 일상 IT입니다. 바로 새벽에 애플의 새로운 행사가 있었습니다. WWDC 2024 행사가 있었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것처럼 애플의 인공지능 전략이 공개가 됐고, iOS 18과 비전 OS2, 그리고 새로운 맥 OS 버전이죠. 몇 가지가 공개가 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전체를 좀 읽어봤었었는데 포인트가 좀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간밤에 영상을 보고 지나신 다음에 키노트를 보고 나서 실망하셨다는 분들이 많길래 과연 실망할 만한지 몇 가지 포인트를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빠르게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이번에 강조했었던 게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녀석인데, 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서드파티 앱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결국에는 GPT 연동까지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이 두 개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바로는 애플이 정말로 좀 고민을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마찬가지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딴 데서 다 발표했던 건데 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역시 중요한 포인트로 봐야겠죠. 딴 데서 다 했던 건데 왜 너네는 못했느냐 라는 말을 듣다 보니까 일단은 했던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는 왔어. 근데 애플이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매끄러운 연결이죠. 물론 실망스러운 것들도 있기는 해요.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강조했었던 거는 문서 작성에 대한 얘기가 강조가 됐습니다. 글쓰기 알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상단 메뉴가 좀 바뀌어요. 우선 알림이라고 하는 메뉴가 생기고 스택의 상단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알림을 요약해주는 기능이 들어갈 수 있고요. 메일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메일을 받았을 때인데 마감 시간이 들어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위치를 해서 이게 정말 중요하니까 네가 봐야 돼. 한마디로 AI 비서로 썼을 때 이거는 중요하니까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처럼 계속 강조를 하겠다는 이야기로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메시지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알림을 위로 올려준다는 것들도 있죠. 자, 문자를 보내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메일 같은 것들을 쓸 때 이 모든 부분에 AI가 들어간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긴 이메일이 있다라면 요약을 해주는 기능들, 답장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우리 그 구글에서 발표했었던 제미나이 이거 같은 경우에도 아직 국내에선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지만 이메일을 보낼 때 답장을 완성해주는 기능이 들어있죠. 이게 이제 폰 단위에서도 가능할 수 있게 뭐 폰뿐만 아니라 애플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OS 전체가 아우러지다 보니까 폰하고 태블릿하고 PC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겠죠. 자, 두 번째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드디어 됐구나 하고 감탄했던 것 중에 하나가 폰 앱에서 오디오 녹음할 수 있는 기능, 한마디로 통화 녹음 기능이 생기게 됐습니다. 녹음을 한과 동시에 텍스트로 만들어주고 요약본까지 만들어준다라고 하네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아직은 영어가 되고 한국에서 되려면 시간은 꽤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새로운 집중 모드라는 게 생겼습니다. 저도 iOS에 들어있는 집중 모드 많이 사용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라든지 밤에 빨리 집중해서 일을 끝내야 되잖아요. 아니면 잘 때. 그 다양한 알람 같은 것들 받고 싶지 않을 때 이럴 땐 수면 모드, 집중 모드를 사용하는데 그럴 때 놓치게 되는 것들이 없도록 만들어주겠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집중할 거니까 알람 안 받을 거야 라고 설정했을 때에도 오늘 늦게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리고 와 라는 경우에는 이거는 알림을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다 컨트롤할 수 있게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이미지하고 사진 부분이 강조가 많이 됐어요. 자, 첫 번째는 글쓰기였었고, 두 번째는 이미지하고 사진입니다. 이번에 이미지랑 사진을 보게 되면 잼모지를 강조를 많이 했어요. 이 잼모지가 국내에서는 사실 많이 쓰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미지 완드라는 것도 공개가 됐었는데, 이 두 개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잼모지 기능 중에서 강조가 됐었던 거는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이모티콘 같은 것들을 주고 받을 때 그러니까 이제 아이메시지에서 막 내용 같은 것들을 주고받다가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잼모지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넣어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하나 뜻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미지 플레이그라운드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게 이미지를 제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1년 정도 많이 썼었던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다양한 생성형 AI 기능을 썼었죠. 이게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애플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다른 서드파티 앱하고도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현재는 공개된 거 내용 자체에서는 키노트를 만들다가 이모지를 넣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들 그리고 프리폼이라 그래서 애플에서 만든 마인드맵과 같이 확장시킬 수 있는 앱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들 다양한 메시지에서도 쓸 수 있다 이거를 강조했고요. 자, 또 봐보죠. 또 한 가지 강조됐던 내용들이 여기 있네요. 키보드에서 바로 잼모지를 생성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하고 메시지 같은 것들을 주고받을 때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타이핑만으로도 여기는 여기 지금 사례로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군가의 얼굴을 갖고 와서 거기에다가 특정 인물 생성을 해주는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제 친구의 사진이 들어있다고 한다면 그 사진 같은 경우에도 사진 보관함에 들어있을 테니까 그거를 잼모지 형식으로 해서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솔직히 이야기 드리면 국내에선 이 이모지 쓰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는 없거든요. 이건 이제 해외 사용자들을 위한 기능이라서 국내는 약간 좀 애매하다. 반면에 이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 완드 기능은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이미지 완드라고 하는 기능이 그 여러분들이 노트 같은 거 작성을 하시다가 그러니까 이제 메모해서 되는 기능인데 막 작성을 하다가 스케치를 했었을 때 있죠. 내가 손그림 스케치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으면은 동그라미만 그리게 되면 이 손그림 스케치를 자, 이 화면에 있처럼 이 왼쪽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른쪽에 손그림 스케치 했던 거를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이런 형태가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건데 또 한 가지 공개됐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스케치 그림이 없더라도 그냥 동그라미만 그려도 옆에 있는 텍스트들을 읽고 난 다음에 그거에 맞는 이미지를 생성해 주겠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이게 손글씨까지 인식을 해서 된다라고 하니까 완성도를 봐야겠지만은 이 정도면은 저는 꽤 괜찮겠구나 생각도 듭니다. 더 가보죠. 사진 부분이 강조가 된 거 마음에 듭니다. 설명만으로 인물 검색 기능이 들어가기 시작했었어요. 구글 포토에서도 어느 정도는 됐었던 기능인데 이게 더 많이 세분화해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쓰시려면은 역시 아이클라우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진 앱에다가 사진을 많이 남겨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샘플로 나왔던 거는 얼굴에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 KT를 찾아줘라고 하니까 찾아주는 모습들이고요. 또 한 가지 기능 들어간 거는 요거는 이제 지난번 제미나이 기능 그리고 삼성 기능으로 들어갔던 거였었죠. 뒤에 있는 사진을 지우고 나서 그러니까 배경에 있는 특정 인물을 지우고 나서 그 인물이 없어졌지만은 다른 배경으로 채워줄 수 있는 기능들 요게 또 강조가 됐습니다. 이제는 아이폰 사진 잘 나오잖아요. 사진 찍고 난 다음에 저 사람 좀 지우고 싶은데 동그라미에서 지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정말 기다렸던 기능인데 이 기능이 들어갑니다. 메모리 무비라고 하는 게 들어가죠. 그 사진을 넣어놓게 되면은 구글도 마찬가지고 애플도 마찬가지인데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특정한 날의 사진 이거라든지 캠핑 이런 식으로 해서 예전에 올렸던 사진들까지 모아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줘요. 이게 너무 괜찮은데 나도 만들고 싶은데 근데 귀찮잖아요. 알려주는 것들만 썼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텍스트를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사진을 쭉 찾아가지고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빨리 한번 써보고 싶은 기능이네요. 자, 요 정도가 강조가 됐고 세 번째 강조했던 거는 역시 시리였습니다. 시리가 새로워졌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새로워질 필요는 있었어요. 지금까지 업데이트가 거의 안 됐었잖아요. 우선 바뀌는 것 중에 하나는 동작이 바뀝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었는데 전면에 이제 모습이 나타난다라든지 하단으로 지금 내려가져 있죠.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아이패드라든지 아니면 아이폰에서 사용하실 때는 하단을 두 번 두드리게 되면은 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밝게 표시가 됩니다. 테두리가 밝게 빛나게 되면서 이제는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이 오픈이 됐다. 이 얘기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타이핑으로도 쓸 수 있는 기능이 조금 더 강조가 됐어요. 호출했었을 때 전체 시리를 쓰고 있는 건 밝게 표시가 되는 거고 하단을 두 번 탁탁 치게 되면은 타이핑할 수 있도록 올라오기 때문에 목소리로다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다 들리게 안 하고 타이핑만으로 입력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두 번 두드리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설정 메뉴에서 설정해 놓으실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아이폰에도 지금 쓰고 있을 때 호출하지 않고 타이핑으로 간단한 것들 물어보는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대답해주는 것도 텍스트로 해줘야 되는데 현재는 대답해주는 것들이 텍스트로까지 해주면서도 또 음성으로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도 컨트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봐보죠. 시리가 할 수 있는 기능들 애플 새로운 디바이스가 있었을 때 새로운 기능이 있었을 때 이제 이거를 설명서처럼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게 뭐야 라고 하면은 천천히 알려주게 되는 것 같아요. 샘플로 나온 거는 아이폰 유저 가이드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스마트폰 내에 지금 장착이 돼 있으니까 혹은 태블릿 내에 있으니까 유용한 기능을 쓸 수 있겠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자연스러운 소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들이 친구하고 약속을 강남역으로 잡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쓴다고 했을 때 그럼 강남역에 뭐 내일 정도에 만나기로 했어요. 이랬었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때 날씨가 어때?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되면 그날의 날씨를 알려준다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이게 완성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잘 쓸지는 모르겠지만 된다라고 한다라면은 정말 비서 역할로 성큼 다가왔구나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친구한테 공유받았던 레시피가 있습니다. 근데 그 레시피 친구가 뭐 예를 들어 볶음밥 만드는 레시피를 보내줬었는데 이게 도대체 문자로 보내줬던 건지 아니면 제가 노트에다가 저장을 했었던 거였었는지 아니면 이메일에 넣어야 되는 거였는지 이걸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물어보게 되면은 찾아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행을 가실 때에도 항공편 예약했었을 때 여권번호를 어디다 놨었더라? 이 고민이 될 때 이메일 들어가서 뒤져보지 마시고서 내가 이 메모에다가 해놨을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거기를 뒤져보지 말고 그냥 물어보기만 하면은 내가 알려주겠다. 시리가 답변해주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나아가야 되는 게 뭐냐면요. 애플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앱에서만 되게 되면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마 그것 때문에 계속 서드파티를 쓸 수 있다는 부분들이 강조가 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이것도 역시 올해 가을에 나오는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맨 오른쪽에 있는 기능도 좀 의미 있는 기능이죠. 사진을 생동감 있게 만든 다음에 노트 앱의 특정 노트에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을 편집을 할 때에도 이거 좀 더 밝게 표시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거를 A라고 하는 노트에다가 집어넣어 하게 되면 바로 넣어주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보다시피 시리를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 시리 활성화가 되어져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큽니다. 개인정보가 보호가 돼야지 우리가 이것저것 다 시킬 수 있다인데 사실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애플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들이 개인정보 보호에서 걸면은 걸리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었고 아주 예전부터 아마존도 그랬었고 시리도 그랬었고 우리들의 음성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들에 대해서 논란이 됐던 경우도 많았었죠. 물론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온디바이스를 강조를 하긴 했었지만은 온디바이스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능들은 온라인에 연결이 된 상태에서 사용이 돼야 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나오게 되면은 아예 와이파이를 꺼버린 상태에서 이모지 기능이 실행이 되는지 그럼 진짜 온디바이스가 되는 것들이고요. 마찬가지로 사진을 편집하거나 사진에서 뭔가 갖고 와서 만들어주는 기능 같은 경우에도 꺼놓고 사용이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독자적인 검증기관이 개인정보 보호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정보 보호의 핵심 포인트를 갖고 있다. 이걸 강조하는 건데 이거 지켜봐야죠. 자, 다음 봐보죠. 드디어 챗GPT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챗GPT가 너무나 쉽게 매끈하게 연결이 된다. 심리스라는 말 참 좋아하는데 이 얘기가 여기다 한 번 더 들어갔어요. 지금 이제 맥북의 사례를 갖고 왔는데요. 맥북에 있는 키노트라든지 여러분들이 글씨를 쓰실 때 언제든지 간에 GPT를 호출을 해서 GPT한테 초안을 작성하는 거라든지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들을 도움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맥북에서 데스크탑 버전이 공개가 됐던 거였었겠죠. 저도 잘 쓰고 있는 기능인데 계속 띄워놓은 상태에서 소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결합을 시켰을 겁니다. 이게 진짜 심리스죠. 그럼 키노트 작업을 하실 때 이거 어때? 라고 물어볼 수 있게 되는 것들 조금 더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지 같은 것들이 필요할 때 이거에 대해 물어보는 것들인데 여기도 포인트는 있습니다. 일단 누구나 계정 없이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 그래요. 이래서 심리스겠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도 챗GPT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안 하시더라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GPT-4 옴니 기능을 사용하는 것들 무료도 제공해주죠. 그런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때부터 로그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 없이 일부 기능은 사용이 가능하다 이거를 이야기해주는 것들이고 그런데 프로 유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조금 더 기능 향상을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때는 로그인을 하게 되면 양쪽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 유료 기능도 가져다가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리라든지 혹은 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리 같은 경우에도 이것저것 시리로 호출해서 물어보게 되면 답은 해줘요. 답은 해주지만 혹시라도 더 긴 문장이 그리거나 자기가 잘 모르는 내용이 있을 때에는 GPT를 이용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서 GPT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아직까지 애플이 시리는 포기하지 않은 거죠. 얘가 다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챗 GPT하고 연동을 시켜놓은 걸로 보이긴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시리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비서 역할 한 번 더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거쳐가는 관문의 역할인데 이게 과연 편리할지 아니면 오히려 부담스러울지는 역시 또 봐야겠죠. 오히려 이거는 잘못하게 되면은 시리 호출보다도 GPT를 더 많이 사용하게 돼서 GPT 사용자들 늘려주는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써봐야 될 텐데요. 지원되는 디바이스가 이번에도 역시 갈렸습니다. 긍정적인 점은 올해 새로 나오는 스마트폰을 구매할 필요 없이 이전 스마트폰까지는 지원해줘요. 근데 아이폰 15 프로 이상 버전이기 때문에 일반 버전은 안 되고요. 아이패드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M1이 들어가져 있는 이게 3세대였었는데 이후 버전부터 가능하고 아이패드 에어도 M1, 맥북 에어 같은 경우도 M1 이상을 쓰셔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기종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iOS 18로 올라가면서 새롭게 바뀐 기능 몇 가지만 추가로 이야기 드리고 전체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 iOS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들어간 기능 중에 하나가 원하는 위치에 앱과 위젯을 배치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갔고요. 드디어 드래그 앤 드랍해서 아무데나 놓을 수 있어요. 여기다가 색깔 변경 기능 들어갔어요. 나는 전체를 빨간색으로 하고 싶어. 그럼 톤을 맞추는 거죠. 파란색으로 하고 싶어. 어둡게 하고 싶어. 그 기능이 들어갔고 제어 센터에 다양한 서드파티 앱들이 연결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다양하게 바뀌었죠. 번역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리고 사진 앱도 달라졌어요. 콘텐츠별로 정리할 수 있게 바뀌었고 자, 이거는 제가 또 뉴스페이스 책을 쓴 저자이다 보니까 관심이 있던 부분이었었는데 위성을 통해서 메시지 연결이 본격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아무 때나 연결이 되는 건 아니고요. 내가 문자를 보내고 싶은데 셀룰러를 사용할 수 없을 때, 와이파이 연결할 수 없을 때요. 근데 포인트는
SOS를 보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낼 때 기본적으로 쓸 수 있게 됐다라는 걸 뜻합니다. 위성 인터넷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는 걸 다시 보여주죠. 사파리도 변경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원했던 기능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들이 복사를 해서 GPT한테 집어넣고 난 다음에 요약해줘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사파리에 통합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요약하고 목차 표시 그리고 여기 안에 지도 같은 게 들어있다면 쉽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기능도 들어간다고 하네요. 자, 이것도 기다리셨던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히든이라고 써있는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들이 특정 앱을 잠글 뿐만 아니라 특정 폴더 자체를 숨겨놓고 나서 여기다가 이것저것 드래그해서 집어넣고 난 다음에 이건 나만 보는 앱이야 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아이들이 폰을 가져가서 이것저것 보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기다 넣어놓으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자, 이 외에 나왔던 내용들은 뉴스룸에 나온 내용으로 몇 개 가져갔습니다. 이번에 에어팟 프로 2세대 이게 좀 변경이 되죠. 고개를 끄덕이거나 흔들기만 하더라도 시리한테 예, 아니오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 지금 보청기 기능이 강조된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그건 아직 안 나왔네요. 메모 앱에서 타이핑하는 동안에 들어간 공식이나 방정식, 여러분들이 타이핑하는 것들을 수학 메모 기능이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풀어주는 기능이 있어서 잘못하면 컨닝 페이퍼로 쓰일 수 있겠다. 자, 일기 기능이 좋아집니다. 일기는 당연히 업데이트가 됐어야 했는데 새로운 인사이트가 들어가고요. 마음 챙기기 시간으로도 만들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마지막 캘린더가 형상됩니다. 바로 미리 알림 생성과 편집 완료가 될 수 있는데 월별 보기가 드디어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게 아이폰은 월별 보기를 썼을 때 점으로 나왔었거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였었는데 이게 조금 더 편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외에도 아이패드에 쓸 수 있는 펜슬 기능 같은 것들이 몇 개 향상된 것들도 있었죠. 관련된 것들은 하나씩 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가장 큰 것만 다뤄봤습니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애플의 인텔리전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아직은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똑똑한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제일 좋은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게 살며시 스며드는 기술이거든요. 그쪽을 강조하지 않았나 싶고 그 삼성 거 제미나이 나왔을 때에도 요약하는 기능이나 통번역 기능 굉장히 좋은 기능 많아요. 근데 그런 기능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쓸 수 있어야 퍼지게 되는 것들인데 애플도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출시가 곧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되게 되면은요 다양한 GPT 연동을 통하는 것들 그리고 또 글쓰기를 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 내가 이렇게 활성화됐었고 활용법이 있었더라 라는 내용들이 강조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아무쪼록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또 업데이트된 내용 나올 때마다 바로 연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